자, 이번에 영상 강의에서는 그 엑셀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제대로 분석을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엑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뭐 상당히 기능도 많고 꽤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이 그려져 있고 칸칸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능이 많고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웃으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항목도 굉장히 많고 습득해야 되는 기능이라든가 이 함수들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그리고, 그다음에 시각화는 보통 지도에다가 보이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걸 얘기하겠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엑셀을 좀 써봐야 되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엑셀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 영상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러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요거하고는 이제 비슷하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날짜별로, 요거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라고 치겠습니다. 요 사람들의 실적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날은 요 3명의 영업사원이 뭐 이런 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쭉 여러 항목, 사람 이름 항목이 있을 때 뭐 시험 점수가 3가지가 있다, 아니면 평가 항목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같은 날짜에 요 3사람이 요 각각의 어떤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문항별로 여러 가지 점수들이 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모양들이 있다고 치고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극적으로 뭐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이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제목줄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보통 필드 이름, 그러니까 열 제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이름들은 분석용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2줄, 3줄로 입력해 주지 말고 제목은 한 줄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런 특히 기준이 되는 열에는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 1월 1일이 있고 1월 1일이 있고 1월 1일 3칸이 있잖아요. 그럼 요 2칸을 이렇게 딱 비워놓고 마치 한 칸처럼, 왜냐하면 같은 날짜니까 이렇게 입력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용으로 입력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열에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게끔 쭉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바로 빈 셀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형태로만 바로 작업을 하지 말고요.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삽입해서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머리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일자, 가나다, 나다라 요 부분을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헤더라고 그러죠. 요 부분이고,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이쪽에 D32까지 자동으로 채워져 있죠. 커서를 이 안에 넣기 때문에 활성 셀을 이 안에 전체 범위 중에 하나의 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엑셀이 자동으로 표의 범위는 만들어줍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약간 색깔이 바뀌면서 뭔가 틀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거는 표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엑셀에서는 여기는 표 이름이라고 해서 표로 하지만, 여기는 또 테이블이라 그래요. 테이블을
번역하면 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블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 같은 거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표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블은.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 이런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네모칸들의 집합, 요거를 테이블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 있는 표는 이거를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쪽에 시간표 같은 거를 만들면 그것도 표라고 하죠. 그거는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아이템으로서는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양의 틀,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테이블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쓸 때 그대로 외려 형태로 쓰는 것이지 표라고 번역해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라는 말 자체는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테이블이라는 말로 보편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하고 테이블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물론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항상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라는 이름이 나와도 이거는 테이블의 의미구나,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다양하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쁘게 보이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용도의 객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루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위에는 좀 진한 색이고 이 행이 지그재그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만한 역삼각형 표시들은 이게 필터 단추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필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색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숫자 필터를 해가지고 뭐 50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50보다 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50보다 큰 모양이네요. 좀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다 큰, 그래서 이거를 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80점 이상만 나온 거고, 여기에 이 필터 깔때기 모양이 나오죠. 깔때기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이 원본이 더 많은 데이터가 아래 존재하지만 요 가나다 항목을 기준으로 뭔가 필터링이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 깔때기 표시가 있는 데를 딱 보면은 이걸로 뭔가 기준이 정해져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꺼버리면 이게 여기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눌러서 하게 되는데, 모드 선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딱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머리글행은 요거를 꺼버리면 머리글행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하얗게 된 거예요. 글자는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모양을 내가 이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뭐 총 합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요약행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용도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스킨을 씌울 때, 색깔을 씌울 때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열을 좀 진하게 하는 거고, 일자를 진하게 하고 싶으면 첫째 열을 진하게 하는 거고, 진하게 했을 때 첫째 열을 선택했을 때 여기가 넘버 표시들이 나오죠. 넘버 표시는 엑셀에서는 표시되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이 열의 폭이 좁아서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A하고 B 사이 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적당하게 사이즈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보기 싫으니까 이걸 끌게요. 이 줄무늬행은 여기 지그재그로 색깔이 바뀌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거를 좀 판단하기 쉽고 눈으로 봤을 때 뭔가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상이나 줄을 바꿔야지, 이거 자체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가지고 가나다로 소트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 그러면 점수순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날짜순인데 오름차순, 그러면은 1일부터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기능은요. 여기 슬라이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서는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일자라는 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 슬라이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1월 1일에 대한 것만 나오고 1월 3일에 대한 것만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1, 3, 5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다중 선택을 클릭하고 1, 3, 5 이렇게 클릭하면 세 날짜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끄면 이제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끄면 이제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부하 직원이 만들어서 상사한테 보고했을 때 1월 1일만 좀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슬라이서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부하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이쁘게 이렇게 다 힘들게 데이터를 다 모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의사결정자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디자인해서 슬라이스해서 가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다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별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게 어떤 항목이라면 여기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런 식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나란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들 때에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키를 대충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시프트 클릭해서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맞춤이 있죠. 그래서 위쪽 맞춤 이렇게 하면은 위로 키가 딱 맞잖아요. 멋있게. 그 다음에 요 간격, 요 둘 사이의 간격도 좀 일정하면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시프트 클릭을 하고 이게 맞춤해서 여기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간격이 좀 이쁘게 나오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자꾸 움직일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요런 셀 구분선의 경계에 이게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정밀하게 이쁘게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위치를 정렬을 시켜서 좀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표를 이용해서 뭔가 좀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이 표 자체가 하나의 보고서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런 데 보게 되면 빠른 분석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씌워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서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면 상대적으로 번호가 높은 거는 조금 색칠이 많이 되고 숫자가 낮은 거는 좀 색칠이 덜 되는 거죠. 막대 그래프처럼. 그 다음에 이건 색조. 진한 색, 어두운 색. 이거는 보통 온도 차이 같은 거 할 때, 아니 밀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고, 아이콘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생각보다 크다, 작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평균 이상이냐, 평균 이하냐. 그다음 상위 10%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도 있죠.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씌우기를 잘 씌워야 돼요. 특히 이런 거는 상위 10%는 요 세 개 중에 하나. 아니면은 전체 요 날짜 중에 상위 10% 이렇게 3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30개니까 한 달이니까 31개까지 있잖아요. 31개 중에 10%니까 3개 정도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식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차트도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거 괜찮네. 그러면 선택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요 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 거고, 요런 거 할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뭐 부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럴 때는
요게 어떤 그 항목 데이터면 A, B, C, 상중하 이런 게 보여주는 거라면 슬라이서를 만들고 뭐 날짜, 요일, 월 이런 거 보여주려면 슬라이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씌워서 이쪽에서 빠른 분석에서 이런 색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또 다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아래쪽에 표를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쉽죠. 내가 편한 거를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재밌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파크 라인이에요. 그 이쪽에 자, 이걸 약간 치워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보게 되면 빠른 분석을 하고 스파크 라인이 옆에 이런 선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얘는 97 올라가다가 98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그러면 딱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 세 개의 항목의 변화의 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는 높고 하나는 낮다.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시각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이런 숫자만 보여줄 때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더 의미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연습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보여주는 거는 여기 나중에 피벗 테이블 쓰는 거 연습할 거고요. 그거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자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번잡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이건 사실 여기 조건부 서식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규칙관에 들어가면 여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봐서 여기에서 규칙을 편집해서 아이콘의 종류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른 분석에서 보통은 이제 현업에서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요. 대충 그렇게 하면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요런 아이콘 같은 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요게 지금 자동으로 아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여기를 선택이 되어 있다면 규칙 편집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 서식 스타일을 뭘로 할 거냐 색조로 할 거냐 두 가지 세 가지 그다음 데이터 막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을 할 거냐 그럼 아이콘 집합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값이 있죠.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그럼 바꿔지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하나씩 선택을 해서 뭐 올라가는 표시 뭐 내려가는 표시 아니면 뭐 색깔 이렇게 신호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점 같은 경우에는 뭐 꽉 차 있는 거 아니면 반만 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것도 잘 쓰면은 온도나 뭐 날씨에 따라서 아이콘을 무슨 우산 모양으로도 할 수도 있고 햇빛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내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는 별표보다는 점수니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제일 높고 요거는 뭐 내려갔다. 좀 비슷하게 내려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스파크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여기 요 차트 아까 나왔지만 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 항목별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할 때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종합을 해보죠. 이렇게 있게 되면 일단 비어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전체를 다 씌울 필요 없이 요 범위 안에 활성 셀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일단 삽입해서 그 다음에 표를 만들고 머리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색깔이 너무 이제 번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런 필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의 모양을 변형을 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슬라이서를 확인해서 이름 뭐 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대시보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기준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마우스를 잡아서 움직일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딘가에다가 그 셀 구분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눌러서 1번만 보고 싶다. 1번만 보는 거고 11번 보고 싶다. 11번만 보는 거고 지금 계속 바뀌죠? 이렇게 여러 명을 하고 싶을 때는 요걸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찍어주면 그 사람들 점수만 나오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모두 다 나오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주면 이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것도 이 숫자 자체가 숫자만 봐서는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은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법은 빠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하나 조금 더 재미있게 하자면 빠른 분석에서 요 스파크 라인 같은 거를 쓰면은 이것도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는 재미있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때에는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규칙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편집해서 조정을 하면 된다. 다른 것으로 색깔을 뭐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빨간색, 파란색 보통 뭐 온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뭐 녹색보다는 뭐 파란색도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여기 파랗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다 보면 이게 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에는,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범위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게 되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고 정상적인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 이 표 기능이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남죠. 표 외적인 기능들 이것도 이제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깔끔한 모양으로 처음에 입력한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범위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요. 복사를 하고 이쪽에 와서 붙여넣기를 할 때 요 값으로 붙여넣기 요 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그대로 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면은 위치에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싶으면 이거 적당하게 이렇게 씌워서 요거를 오른쪽 이 범위의 경계선을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쭉 이동시켜요. 덮어 씌워요. 이렇게 겹치게 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식으로 여기에 복사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은 요 서식이 요쪽에 있는 서식이 반영이 된 거고 요거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지금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 값에 따라서 색깔을 셀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지우는 걸로 이렇게 되면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깔끔하게 지워졌고 요 스파크 라인인 경우에는요 스파크도 하나의 세트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 이 안쪽에 어떤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전체가 다 씌워지고 이쪽에 스파크 라인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걸 없애고 싶을 때에는 이쪽에 지우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씩만 지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칸은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안 하고 싶은 칸을 클릭해서 이쪽에 선택한 스파크 라인 지우기 그러면은 그 칸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칸만 없어지는 거고 전체를 다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그룹 지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이 뭐 만들어 놓고 이제 지울 때 이 방법이 잘 안 돼서
그냥 놔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표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거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면 요 밑에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표를 이제 얼른 만들어 볼게요. 여기 삽입을 누르고 이 표를 이제 얼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새롭게 뭐 이름 22, 21 새롭게 놨다. 그러면은 요 표 영역이 자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이 표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곳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표가 자동적으로 축소 확장되는 스케일링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뭔가를 막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는 요 피벗 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